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친구와 카풀하는 남편이 청춘 사업한다는 신우이 이참에 갈라서라고?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3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서 사내 커플로 비밀리에 교제하다가 결혼했습니다. 비밀 교제라고 해봤자 사내에서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이자 제 친구 미란이는 남편과 사귀는 전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죠.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하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직장 동료 친구인 미란이는 엄마와 함께 둘이서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 건너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많이 거들었어요. 아기 때문에 바깥 출입을 자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란이가 근처로 이사 오면 서로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저의 의사를 미란이가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게 된 거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회사로 출근하기도 참 가깝고 편리했습니다. 미란이는 출퇴근용 차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동차 유지비가 만만찮다면서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게 낫다고 하던 친구였습니다. 참 검소하고 자기 몸의 사치를 한 번도 부릴 줄 모르는 친구였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느라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란이는 자기 자동차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 미란이를 픽업해서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미란이가 직장 동료이면서도 친한 친구이면서 집 근처로 이사 오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퇴근 때는 서로 부서가 다르니 따로 왔지만 출근할 때만 함께 출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미란이가 가까이 이사를 오니까 참 좋은 점이 많았어요. 아기 보느라 반찬도 잘 못해 먹을 거라면서 미란이 어머니께서 맛있는 반찬이나 겉절이 같은 것을 미란이 편에 시시때때로 보내주셨고 연락만 하면 쉽게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와 차 한 잔도 해주면서 아기도 돌봐주기도 하고 회사 얘기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남편의 퇴근이 좀 늦는 것 같았는데 이른 저녁부터 아기를 재우려다 옆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신우이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응, 언니 별일 없지? 무슨 일? 왜? 혹시 오빠한테 연락 안 왔지? 응, 그런데 올 때가 지났는데 아직 안 오네. 왜 그러는데? 응, 아니야. 그냥 해봤어. 라고 말하더니 싱겁게 끊었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라서 받았던 터라 뭐지? 하면서도 오늘따라 연락도 없이 늦는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오겠지 싶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참 있다가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번엔 손윗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방에 불을 켜고 보니 자정을 가리키는 시각이었어요. 웬만해선 이 시각에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자다가 깬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걱정되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한테서 연락이 없었냐고 묻는데 아기 재우다 잠들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더니 말을 했습니다. 동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봤는데 동서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내 말 듣고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사실은 지금 서방님이 병원에 있어. 교통사고 나서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니까 놀라지는 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통사고 났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말로는 아주버니랑 시누이랑 시부모님이 병원에 총출동해 있다고 했고 형님은 애들 때문에 집에 있다가 시누이에게서 상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 제가 놀랄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살짝 화가 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와이프가 모르면 말이 되는 거냐고 했었죠. 그러자 형님이 그러시대요. 그러게 내 말이 서방님이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게 좀 하고 말을 흐렸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그쳤어요. 그게 좀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동서가 알게 될 텐데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으라고 해주는 말인데 하고 상당히 뜸들이시며 답답하게 말을 할까 말까 했습니다. 대충 형님이 신우이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데이트족들이 많이 가는 참변 쪽으로 차를 천천히 몰고 가다가 갑자기 뛰쳐나온 어린애를 피하려다 참변 아래쪽으로 차가 곤두박질 쳤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은 안전띠를 메고 있어서 타박상 정도로 한 일주일 입원하면 괜찮겠다고 하는데 함께 타고 있던 아가씨는 중상이라고 했습니다. 하필 그 아가씨가 제 남편의 옆자리에 타면서도 안전띠를 메고 있지 않아서 아직도 의식불명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 남편도 기절했었는데 119로 실려가는 도중에 깨어나서 아주버니와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하고 와이프는 놀라니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네요. 그러면서 형님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천하에 다른 남자들은 다 바람피워도 우리 서방님만큼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들 없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한 번씩 연락 줄 테니까 마음 편히 갖고 있어. 난 자네 편이네. 라고 별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온통 제 남편이 무산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만 보니 형님은 제 남편이 마치 다른 여자랑 바람피다 교통사고가 난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는 식으로 아주 안타깝다는 투로 말씀하시는데 참 불쾌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이가 절대 저에게는 함과라고 했는데 같은 여자끼리 그런 일을 몰라서야 되겠냐면서 안 되겠다 싶어 말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우이가 했던 말이라며 그대로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신우이가 그러는데 오빠가 카풀 할 때부터 눈치챘다고 하더라네. 깜짝같이 애기 보고 있는 올케 속이고 청촌 사업을 하고 있을지 그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냐면서 자기 오빠이지만 작은 올케가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힐지 걱정이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데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바람핀 현장이라도 잡아서 건수 하나 올린 것처럼 이것 봐라 라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잡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님이 그렇게 동서밖에 모르고 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도 다 똑같은 남자였다고 하면서 형님도 아주버니 바람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면서 저보고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일단 장황히 말하고 있는 형님의 전화를 중간에 끊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전화를 바로 받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어요. 교통사고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괜찮냐고 했더니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아서 바로 퇴원해도 될 것 같은데 미란이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내 체육대회 겸 야유회를 생략하고 대신에 저녁 회식을 모든 부서와 함께 하다가 미란이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미란이가 잠시 전에 깨어나긴 했지만 혹시 못 깨어날까봐 정말 가슴 저렸다고 했어요. 지금은 계속 종합검진하고 있고 미란이 어머니가 오셔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어머니가 미란이가 죽는 줄 알고 대성통곡하고 계셨고 경황 없는 와중이라서 혹시라도 집에서 아기 보고 있는 제가 힘들게 마음 쓸까 봐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을 들으니 미란이 상태를 보고 싶어서 당장 아기를 들쳐 업고서라도 병원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미란이 엄마가 놀라셨으며 대성통곡하셨을까 싶었네요. 그나마 깨어났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검진 결과가 별 이상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남편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병원이라면서 오빠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너무 속 끓이지 말라고 위로하듯이 말했어요. 올케,
나도 오빠가 남들이 다 한다는 청춘 사업을 할 줄은 몰랐네.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와서야 실제 보고서 나도 알았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 없어서 말했습니다. 청춘 사업? 참, 네. 자네 오빠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네. 걱정 부드러 매고 아무튼 내 대신 오빠한테 달려가줘서 고마워. 오빠가 크게 다친 데가 없다고 했으니까 다행이야. 했습니다. 저희 뜻밖의 반응에 신우이는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옳게 오빠가 딴 여자랑 있다가 사고 났는데 괜찮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아가씨는 오빠가 바람 피웠으면 좋겠어. 내 걱정을 해주는 것 보니 오빠가 아주 말짱하나 보네. 내 대신 오빠랑 함께 사고 났던 내 친구 미란이가 어떤지나 잘 봐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친구라고? 그럼 오빠가 언니 친구랑 바람 피운 거라고? 세상에. 옳게 아무리 우리 오빠지만 언니 친구랑 바람 핀 거는 나도 용서가 안 되네. 그냥 이참에 갈라서버려. 라고 했습니다. 네, 참 신우의 말이 참 우습더군요. 아주 오빠랑 갈라서기를 오매불망 바란 사람 같네. 어이없네.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주었습니다. 오빠가 바람 피웠는지 어쨌는지는 오빠한테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줘. 내 친구는 그럴 애가 아니네. 아가씨가 그렇게 나를 염려해준다면 오빠가 바람핀 증거를 잡아다 줘봐. 그럼 그때 갈라설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우이가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옳게 난 내 오빠라고 해서 바람핀 남자는 용서 안 하네. 언니도 오빠 용서하지 마. 뭐하러 이렇게 살아? 그냥 갈라서는 게 좋겠구만. 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긴 말하기 싫어서 오빠가 바람핀 게 확실하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참 퍽이나 제 생각 해주는 듯 하면서 서로 이혼하라고 아예 정용하네요. 참 별꼴이네. 너나 네 남편 거 이혼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인간들이 딱 여자와 남잔데 남편 차에 젊은 여자 같다면 다 바람핀 건가요? 별꼴을 다 보겠네. 라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내 친한 친구를 불륜녀로 여기는 것도 그렇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남편에게 바람 피웠다는 둥 하는 그런 말을 신우 입에서 들으니 똥물을 뒤집어 쓴 듯 불쾌했습니다. 평소에 오빠가 저밖에 모르고 쩔쩔매는 모습이 질투가 나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정말 오해할 만한 무언가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친정엄마에게 부탁해서 아기를 봐달라고 하고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날 아침에서야 입원실로 옮겼다고 했어요. 남편은 머리와 군데군데 타박상으로 붕대를 붙이고 있었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비뼈에 금이 간 것 말고는 아직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했어요. 막상 보니까 혹시라도 후유증이 생길까 봐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입원실로 갔는데 미란이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팔도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있었고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타박상이 부어 올라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키던 미란이 어머니는 그래도 특별히 다른 이상 증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깨어나지 않아서 죽는 줄만 알았답니다. 미란이도 저를 보고는 엷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더군요. 야, 네 남편 차 한 번만 더 타면 나 저 세상 구경 가게 생겼다. 아니 어린애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그렇게 놀래서 피하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 미란아. 다음엔 우리 남편 차 타라고 하지 않을게. 라고 했습니다. 검진 결과도 나왔는데 다른 곳은 특별히 이상 증세가 없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었죠. 그 뒤로 미란이는 퇴원하고 통호치료를 받으면서 완치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두통이 있는 것 말고는 별다른 증세는 없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었죠.
여전히 신우이나 형님은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 피우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자초지종을 말했지만 신우이는 그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제 핸드폰을 열심히 보다가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날은 창밖을 유난히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깊은 생각 속에 빠졌었죠. 그날따라 집안일도 아기 보는 일도 심드렁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엄마한테 또 아기를 맡기고 시외로 나왔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에 아담한 주택으로 익숙한 듯이 배를 눌렀어요. 마당이 내다보이는 아주 예쁜 주택이었습니다. 단아하고 단정한 모습에 수녀차림 한 분이 웃으면서 반겼어요. 그리고 뒤에서 5살로 보이는 한 남자애가 엄마! 라고 하면서 달려나왔어요.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다는 듯이 왈칵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미안해, 선우야. 엄마가 오랜만에 왔지? 응, 괜찮아. 아빠가 엄마가 동생 낳느라고 바빠서 못 온다고 했어. 하면서 눈물을 똑 하고 흘렸습니다.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서 기다렸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다면서 아기는 어떡하고 왔냐고 황당해하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우리 선우가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아기 맡겨놓고 바로 보러 왔지.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주말이라서 선우를 보러 먼저 가 있었어요. 선우는 인회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선우가 아기였을 때부터 돌보기 위해서 들렀던 곳이었어요. 선우는 제 품에서 나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남편이랑 쇼핑 다녀와서 산 것들을 이것저것 보여주었어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줘서 정말 기쁜 표정이었어요. 참 천사 같은 아이였죠. 여기에는 선우 같은 또래 아이들이 여러 명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었는데 회사에서 결혼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복지시설 중 하나였어요. 회사 입사할 때부터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선우는 갓난아기였어요. 이곳에 맡겨진 아이들은 사정이 생겨서 부모가 직접 맡긴 아이들도 있었고 완전 고아인 아이도 있었고 미혼모인 아이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출생에 대해서 명확한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선우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잘 키워달라는 메시지와 이름과 생일만 적힌 채 수녀원 앞에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쓰러웠고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주말마다 찾아와서 선우를 돌보곤 했습니다. 아이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해서 틈만 나면 선우를 보려고 자주 들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선우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과 사귈 때는 함께 와서 선우와 놀아주곤 했었죠. 그래서 선우는 남편에게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얼렁뚱땅 선우의 엄마와 아빠가 되었는데 선우는 저와 남편에 대한 애착이 강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서 남편이 혼자 선우를 만나러 왔었어요. 혹시라도 저와 남편이 못 가게 되는 주말이면 미란이에게도 부탁해서 기다리고 있는 선우를 찾아가게끔 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곤 했었네요. 남편이 혼자서 선우를 만나러 갈 때는 동물원이나 공원에도 데리고 다녔고 마트에서 들러서 장난감도 사주곤 했었네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신우이가 우연하게 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선우를 함께 있는 모습이 부자 사이처럼 친밀했고 무엇보다 선우가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걸 보고서 남편이 저 몰래 두 집 살림 하는 것인 줄 오해했던 겁니다. 신우이가 남편과 선우랑 함께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찍었던 것을 저에게 보내왔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선우 데리고 가까운 공원에 산책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선우를 가운데 두고 셀카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아들과의 즐거운 한나절이란 제목으로 사진을 올렸더니 그새 그걸 본 신우이한테서 톡이 왔네요. 올케 언니, 그 애가 아들이라고? 설마 오빠가 낳은 아들을 키우려고 받아주는 건 아니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오빠 아들? 내 아들인데? 언니, 제정신이야? 아니, 오빠가 딴 여자한테서 낳은 아들을 언니가 키운다고? 하고 별 상상을 다 하고서 톡을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서 차분히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완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진지하게 의논했습니다. 선우가 곧 학교도 가야 하고 언제까지 시설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고, 매번 선우를 만나러 주말마다 가는 것도 그렇고 엄마 아빠로 철석같이 믿음에 따르는 선우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우를 입양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가끔씩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기를 돌봐주시는 친정엄마한테 말씀을 먼저 드리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면 친정엄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친정엄마는 반대하셨습니다. 검은머리 짐승은 함부로 키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데 덜컥 아이를 키우려고 하냐고 무척 반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신우이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던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선우를 키우겠다고 완강히 버티자 시부모님과 신우이가 함께 선우가 있는 인혜원으로 찾아갔었나 보더라고요. 거기서 어린 선우를 만났는데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모습에 마음이 많이 끌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우 외에 새로 들어온 더 어린 애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부모님은 평일에도 한 번씩 선우 보러 가셨어요. 그리고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우를 함께 키우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도 더 이상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선우와 인연이 된 시부모님께서는 선우의 고향과도 같은 인혜원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개원들인 친구분들에게 인혜원을 널리 알리시면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셨어요. 신우이와 형님도 그동안 남편이 바람폈다고 오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고 미안해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노년에 할 일이 없어서 시간만 축내고 사느니 인혜원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기 낳느라 선우를 보러 가지 못해서 마음이 늘 편하지 못했는데 이제 데려와서 내 자식처럼 옆에 두고 함께 키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도 만만치 않다고 했는데 선우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주겠나라고 다짐했습니다. 선우와 남편이 다정하게 함께 있던 모습을 보고서 오해하고서는 내 친구와 커플을 한 남편이 청춘 사업한다고 여겼고 교통사고까지 나자 정말로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확신했었던 신우이는 한때 해프닝이었다고 웃으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